K-팝, 영화 기생충에 오징어 게임까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K컬처에 푹 빠져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이제는 뭐 전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됐는데 근데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?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한국을 이런 문화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을까요?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. 수십 년에 걸친 한국의 아주 역동적인 역사 속에 그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.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K컬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. 산업화, 민주화, 그리고 세계화. 이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쭉 따라가다 보면 K컬처가 어떻게 태어나서 세계로 뻗어나갔는지 그 뿌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볼까요? 첫 번째 단계는 고난 속에서 벼려낸 이야기, 즉 K컬처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국전쟁 이후 모든 게 폐허가 됐던 시절, 이 산업화 시대의 경험이 바로 지금 우리가 K 컨텐츠를 보면서 느끼는 그 특유의 깊고 강렬한 감정의 원천이 됐습니다. 한평생 사는 게 지옥이었다. 그 지옥, 내가 내 걸음으로 간다. 와, 이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?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대의 정신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. 자신의 삶을 기꺼이 지옥이라고 말하면서도 오직 가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던 거죠. 바로 이분들이 산업화 세대입니다. 전쟁과 가난,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통치까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냈죠. 여러분, K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막 가슴 먹먹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. 그 애틋하고 강렬한 감정의 뿌리가 바로 이분들의 집단적인 경험에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희생 정신은요,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집니다. 이 숫자 좀 보세요. 92.9%? 이게 뭔지 아세요? 바로 한국의 화장률입니다.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기꺼이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죠. 평생에 걸친 희생의 정말 마지막 장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이런 불굴의 의지가 아주 오래전 한국 문화 초창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 1953년 전쟁이 막 끝났을 때 나온 영화 나는 트럭이다의 한 장면인데요. 폐허 속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국가의 결의가 정말 강렬하게 느껴지죠. 자, 이렇게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열망,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 절박함, 그 시대의 경험이 바로 K컬처의 깊은 영혼, 즉 풍부한 감정의 원재료가 된 겁니다. 그럼 이제 이 뜨거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목소리는 어떻게 등장했는지 다음 단계로 가보시죠.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자유의 시대, 바로 K컬처의 목소리입니다. 이렇게 뜨거운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는 없었거든요. 하지만 민주화가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놓습니다. 창작자들이 드디어 억압에서 벗어나서 이전 시대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목소리를 얻게 된 거죠. 이걸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왼쪽이랑 오른쪽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.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창작자들이 진짜 자유를 얻은 겁니다.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어요. 더는 국가 홍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그야말로 폭발적인 순간이었죠.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1990년대입니다. 민주화 이후의 음악, 영화, TV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창의성과 실험 정신이 그야말로 터져 나왔거든요. 말 그대로 지금의 한류가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비옥한 문화적 토양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. 뜨거운 영혼도 있고 자유로운 목소리도 생겼어요.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? 맞아요. 바로 전 세계 관객들이 지켜볼 수 있는 거대한 무대죠.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K컬처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줬는지 한번 보시죠. 이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커졌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1990년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한류 1.0이 2000년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만나서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연결되는 한류 2.0으로 레벨업했고요. 그리고 마침내 2010년대 이후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K컬처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. 저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응답, 확산, 협력으로 이어지는 이 모델이에요.
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콘텐츠를 보고 재밌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전 세계 팬들이 리액션 영상을 올리고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밈을 만들면서 콘텐츠를 재창조하잖아요. 그렇게 K컬처를 함께 키워나가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된 거죠. 자, 지금까지 세 가지 큰 흐름을 따라와 봤는데요. 산업화, 민주화, 세계화.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K컬처의 성공,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K컬처 성공의 완벽한 공식. 산업화 시대의 고난이 담아낸 깊은 영혼, 민주화가 선물한 자유로운 목소리, 그리고 세계화가 열어준 거대한 무대. 이 세 가지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지금의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. 저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. 문화는 한 사회가 자신을 해석하고 세계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이다. 그러니까 K컬처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스스로의 그 격동적인 역사를 소화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아주 특별한 언어인 셈이죠. 네, K컬처의 눈부신 성공은 정말 분명합니다.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. 과연 이 성공은 지속 가능할까요? 이 놀라운 문화의 물결은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? 그 답은 아마 정해져 있지 않을 겁니다. 어쩌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켜보며 만들어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